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좀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하고 그다음에 이와 연관된 주식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월간적인 차원에서 매크로에서는 좀 최근에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처음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2000년대 중반에 그린스펀 수익계라는 게 있었죠. 최근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월 FMC에서 금리도 올렸고 그다음에 올해 내에 대처대조표 축소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고 그 결과로 장단기 금리차는 80bp까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4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경험이 있죠. 당시 2005년에 그린스펀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 그린스펀 수수께끼라고 명명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에 대한 해석과 아니면 풀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당시의 글로벌 불균형으로 중국이 굉장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었죠.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중국이 미국채를 사줬고 이러한 수급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사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옐런 시대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는 첫 번째로서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 중장기적인 저성장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쪽에 해석이 가능했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저유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많이 후퇴했던 것이 두 번째 이유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쪽을 사용했죠. 즉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준다라는 쪽이 오히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화 긴축에 대한 효과가 상당 부분 금리 시장을 경해서 반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쪽은 과열 경계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과 채권이 동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열려 있었던 2005년 2분기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강한데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당시에도 채권과 주식의 동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분명 장단기 금리차 축소란 것이 경기 후퇴 리스크를 강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이것이 최소한 역전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동반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 달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린 매크로 사항이었고 연관돼 가지고 주식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재만 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7월 주식시장 전망하고 전략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개월 연속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가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7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이끄는 쪽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 은행, 기계, 항공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전략적인 부분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IT 섹터가 갖는 굉장히 강력한 이익 성장과 주가 상승에 대한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는 아직까지는 수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거의 수요의 블랙홀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IT 기업들의 투자가 동반 개선된다는 특징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IT 제품들의 우리나라 수출의 정점이 대부분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말 정도 되는 10월까지는 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IT가 이끄는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두 부분이 이끄는 실적의 개선 효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기업이 또 공교롭게 시가총액이 1, 2등주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지수 상승 견인력은 대단히 다른 쪽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7월에 관심을 가져서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과 화학인 소재 섹터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때는 유가가 어쨌거나 좀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철강과 화학과 같은 업종이 좀 부각되기는 쉽지 않았었고요. 부각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됐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단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 철강과 화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는 특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실적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7월 중에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이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7월에 대한 생각의 또 다른 전략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한 이익과 주가 견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진했던 화학과 철강과 같은 소재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8개월 연속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 전략 부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이제 8개월 연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 하우스 생각은 여전히 IT하고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8연성이 가능하다라는 쪽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